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오늘 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이 조금 괜찮았고 그 다음에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에 성공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모두 해피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린 여러분 중에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청약을 안 하신 분도 당연히 존재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 IPO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이 그때마다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하면 되죠 뭐.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와 달러도 너무 다른 미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크래프톤의 장유가는 얼마인지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5G, 지난번에 저 기릿과 함께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5G가 오지는 속도로 회복 중이다 라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3프로TV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렛츠 기릿! 자, 오늘 장 정리입니다. 코스피는 0.6%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0.6% 상승,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빠지긴 했으나 하지만 뭐 어쨌든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은 또 특별한 게 없었죠. 그래서 주식이 올랐으면 개인이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팔았죠. 오케이. 그 다음 외국인은 샀을까요? 당연히 샀죠. 기관은 샀죠. 연기금은 팔았죠. 네, 모든 게 당연하게 딱딱 떨어지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애매한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해라 라는 말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저 기릿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기릿님, 미국 주식은 따로 안 다루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저 기릿은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공부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정보만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보를 보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저 기릿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한 다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네이버가 쭉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마 쿠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쿠팡 때문에 쇼핑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의 꿈이었나요? 이렇게 이틀 연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은 내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만약에 빠진다면은 야, 이거 결국 다시 23,000원 그 라인에서 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반등이 일어난다면은 좀 올라가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말은 꼭 마음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뭐죠? 맞습니다. 한국전력은 거북이고 그 다음에 올해 배당은 꼭 받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 제목을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략 폴더블의 진화가 답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삼성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심 있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른 말이 필요 없겠군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좋았으니까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따상을 직행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신고식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마쳤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16만 9천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거의 13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따상상이 된다면은 시가총액은 거의 16조가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20대 남성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전이 생겼다라는 뉴스인데요. 국내에서 두 번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20대 남성에게서 혈전이 나타났다라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접종 후 혈전 생성은 국내 신고 사례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고 해외에서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자, 아래 보시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유럽 20여 개국이 백신 접종이 중단 또는 보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게서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혈전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혈전을 보시면 혈관 속이나 심장 속에서 혈액 성분이 국소적으로 응고해서 그거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딱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피가 뭉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혈관 속에서 응고하는 일이 없지만 혈관 내피의 손상이나 염증 또는 동맥 경화 등의 이상, 혈액의 정체, 응고성이 높아진 경우에 그 국소에서 혈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쓰자면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
뇌에 생기면은 뇌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은 이런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혈전 때문에 현재 유럽 20여 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중이지 않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실패, 종근당 그룹주가 급락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종근당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조건부 승인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락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기릿은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 기릿은 바이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혐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치료제를 비커에 담아서 이렇게 놓고 한쪽 비커에는 제주 삼다수를 이렇게 부어놔도 저는 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 기릿이 이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워렌 버핏이 말했죠.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투자를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그 말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바이오 혐오가 아닙니다. 여기 그런 방 아닙니다. 어쨌든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이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주가 효능과 효과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조건부 허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안정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은 자문회의 결과 임상 이상만으로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종근당은 해명 공시를 통해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나파벨탄의 임상 3상은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마이너스 20%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전날에 이상한 게 좀 있죠.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월 16일 이틀 전이죠. 그때 그리고 3시 장 끝날 때쯤입니다. 그때 이런 기사가 나왔죠. 코로나 치료제 종근당 나파벨탄 게임 체인저 급부 상황이라는 소식인데요. 잠깐만, 방금 전에 봤을 때는 나파벨탄이 효과가 없다라는 식약처의 말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나파벨탄이 실험실에서 확인했던 렘데시비르의 600배 효과가 실제 임상에서도 입증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치료제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보이며 이약 다크호스로 떠올랐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때문에 주가가 쭉 올라놓고 그 다음날에 갑자기 식약처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냄새가 안 나시나요? 물증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뉴스로 주가를 빵 띄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쭉 빠진 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김치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중국에서 김치를 이상하게 만든다라는 기사를 알려드렸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 중국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만 중국산 김치보다 한국산 김치가 거의 3배 정도 비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김치를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산 김치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한 기린이분이 김치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치 관련주를 한번 쳐봤더니 대상, 풀무원, 제일제당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블로그를 봤더니 파세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뭐야, 파세코가 드디어 김치도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랐게요? 파세코에서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랑은 좀 상관없겠죠. 어쨌든 그런 것도 보고 혼자서 실실 웃었던 기억이 있군요. 자, 여러분 김치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관심 있다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은 FOMC 시장 예상 부합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장 또 올랐죠. 그 이유는 이 FOMC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미국 FOMC는 16, 17일 정책금리를 0.0에서 0.25 그러니까 제로금리죠 수준으로 동결하고 자산 매입을 지속하는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쭉쭉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점도표상 제로금리 기조는 2023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양적 완화 축소죠,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할 것이라며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목표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사전에 명확히 말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으며 아까 보시다시피 다우는 또 최고가를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낮술하기에 충분한 이유, 정용진이 반한 소주 뭐길래? 라는 기사가 있어서 궁금해서 봐봤는데요. 자,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달 초부터 고창 서해안 복분자주 영농종합법인의 청정 고창 소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창 소주가 대형마트 입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창 소주가요, 이마트 입점에는 정부 회장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 회장은 지난 1월 전북 고창 상하농원을 방문해 고창 소주를 맛본 뒤 이마트 입점을 직접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회장은 자기 SNS에서도 고창 소주를 소개한 바 있으며 그는 SNS 글에서 소주의 신세계, 모든 재료가 국내산, 생화, 꽃이 20개가 들어가나 봅니다. 그 다음에 낮술하기에 충분한 이유라는 SNS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도수는 17도 3도 높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20가지 식용 가능한 생화를 넣어서 향을 더했다라고 하는데 저 기릿은 아직 풍류가 부족해서 소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맥주면 충분하거든요. 어쨌든 소주를 사랑하시는 애주가분들은 이마트에 가셔서 정용진 부회장의 픽을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썩들썩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더 큰 애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공룡 같은 애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크래프톤 이름 자체도 뭔가 좀 대단하죠. 크래프톤, 와. 어쨌든 크래프톤 벌써 220만 원이 되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에 상장되어 들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하면서 장외에서 예비 상장되어들이 들썩이고 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장외에서는 이렇게 주식이 거래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자에 있는 상장되어들도 지금 현재 막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18일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220만 원으로 전일 대비 7%나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바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조금 더 오른 이유는 액면 분할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 것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IPO 주관사로 미래셋 대우를 또 미래셋 대우네요. 계좌 만들기 힘들던데.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 증권, 시티글로벌 마켓증권, JP모간, NH투자증권 등 5곳을 선정하고 IPO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총 정관 변경을 통해 액면가를 낮추면서 IPO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래프톤이 이렇게 쭉쭉 올라서 현재 시가총액이 18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조는 신한지주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을 한다면 얼마라고요? 따상을 했는데도 1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 18조라고 하고 있군요. 진짜 대여는 대여인가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여죠. 카카오뱅크 역시 매수 희망 가격이 76,000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상장할 때쯤 여러분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기릿이 다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월가 황금손 캐시우드가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 조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4%가 빠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 나스닥은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고요? 미국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시다시피 FOMC에서 제로금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시켜줬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다우에서 나스닥으로 돈이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금리 상승으로 증시가 조정세가 보이면서 월가의 황금손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의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아크 ETF 시리즈가 고전을 거듭하자 투자자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급락세에도 우드는 과감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드는 지난달 테슬라가 장중 13% 폭락하자 주식을 오히려 대거 매입했고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에도 최근 상장된 로블록스 주식 50만 주 이상을 편입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은 우드의 이 같은 투자 기조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아크 시리즈가 버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 혁신기업의 성장성이 결국 빛을 발해 다시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공존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5G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KMW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우연히도 뒷걸음질로 쥐를 잡았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바닥이 있고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제가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100% 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시면은 극심한 주가 부진에 빠졌던 5G 장비주가 이달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캐나다에서 5G 장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탄력이 붙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신규 투자가 줄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5G주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지 주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돌파했죠. 말 그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5G 장비 업체들은 지난해 중순 주가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5G 관련 투자가 지연되면서 수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5G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5G가 문제야. 야, 잠시 그냥 LTE 쓰고 있어 라고 말을 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KMW는 지난해 9월 9만원을 넘봤지만 얼마 전에 5만원대였죠.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KMW 주주분들은 정말 애가 많이 탔을 겁니다.
하지만 전날 삼성전자가 캐나다 업체와 새로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의 캐나다 시장 진출 이후 세 번째 수주로 특히 중국 화웨이를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도 최대 통신 사업자인 릴라이언스 지오 공급업체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밀렸던 5G 투자가 올해부터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부진했던 5G 장비주의 실적도 올해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가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죠. 뭐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한 이때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바닥을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양봉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때쯤부터 오케이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자고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쯤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은 여기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로또랑 비슷한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쨌든 KMW를 같이 공부하신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역대 최고 잭팟이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당첨금이 무려 9억 8천만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기릿은 한국에서 뭐 나와봐야 한 1억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군요. 10억 원이나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슬롯머신에서 역대 최고 당첨금인 10억 원에 상당히 잭팟이 터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에 수도권에 사는 40대 오모 씨가 당첨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오 씨의 당첨금은 10억인데 지급액은 6억 9천만 원, 그러니까 7억 정도를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기릿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강원랜드 주가가 오르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주가는 오히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릿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갑자기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당분간은 당첨 안 되겠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강원랜드를 당분간 안 가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또 경제뉴스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더 좋은 경제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